예, JBC가 방송, JBC 뉴스 여러분들에게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요,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서울 고법에서 열린 이 대법원 파기환송심 재판에서요, 검찰이 국정 농단 및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 관련해 가지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징역 35년을 구형하든 징역 100년을 구형하든 징역 1000년을 구형하든 징역 만년을 구형하든요, 그건 의미 없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에 있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징역 구형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미 촛불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멀쩡한 대통령 권력 찬탈을 한 이 정권입니다. 촛불 혁명에 의해 가지고 대통령 투표에 의해 가지고 정당의 권력을 찾았다고요? 그리고 그들만의 생각이고요. 그들만의 생각이고. 저는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관련해 가지고 전직 대통령 중에서 국정원 이 활동비 자유롭지 않는 자 없습니다. 노무현부터 김대중부터 김영삼, 노태우, 전두환까지 다. 또 국정농단의 혐의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대통령의 통치권 행위 자체를 국정농단이라고 그들은 좌파의 프레임을 뒤집어 씌웠고 법은 대통령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저는요, 이 법이라는 것은 소위 정확해야 됩니다. 어떤 죄를 지었다, 사기적 혐의가 정확해야 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물론 검찰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지만요, 저는 어떤 죄가 있는지 지금도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지식과 상식이 딸려가지고 대통령에 대한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를 모른다는 분들은요, 저한테 좀 자세히 좀 가르쳐 주십시오.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국정농단에서 무슨 죄를 지었는지, 그것이 대통령의 구속 사유가 되는지, 그것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되는지. 우리나라 헌법 84조 대통령 내후외환 죄가 아니면 이 탄핵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통치적 행위인데요, 이 통치적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저들은 적폐로 몰고 농단으로 몰아버렸습니다. 오늘 검찰이 형사 6부 소속 심리로 박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 겸심 공판이 열렸는데요, 물론 대통령은 이 경우를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2017년 7월 이후부터 아예 법정에 쳐다보지도 않지 않습니까? 만큼 지금 침묵 투쟁을 벌이고 계시는데요. 그래서 검찰이 지금 현재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25년과 벌금 300억, 추징금 2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직권남용, 권리 방해, 행사 등 관련해 가지고는 징역 10년과 추징금 35억을 구형했습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 징역 25년. 뇌물 혐의라는 것은 결국은 상대가 돈을 줬거나 상대가 돈을 받았다는 것들이 드러나야 되는데 그 뇌물이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통장에 뇌물이 있습니까? 뇌물이 어디 있어요? 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요, 저한테 대통령이 뇌물이 어디 있는지, 지금 대통령이 지금 병원비도 못 내가지고 국민들이 성금을 모아가지고 병원비를 모아주니 어떠니 그렇게 지금 말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어디서 무슨 돈을 받았죠?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다. 지금 문재인은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차고 넘칩니다. 문재인은 지금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것이 징역 10년과 추징금 33억. 어떤 직권남용을 했습니까?
최순실을 통해 가지고 무슨 직권 남용을 했습니까?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직권 남용을 해가지고 그 직권 남용에 대한 이득을 취득한 게 있습니까?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이 오늘 이제 2017년 이후에 10월 이후에 모든 재판을 보이콧해 온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런 엉터리 사법부에서 재판이든 또 수사든 받지 않겠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상식에 범하더라도요, 이것은 징역 35년. 왜? 차라리 징역 100년 때리면요. 차라리 징역 100년 때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밝힌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범인 최순실의 요청에 따라 문화체육사업에 국내 대기업들의 돈을 내게 하고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수십억 뇌물을 내게 한 것은 국민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최하신가 최소한의 사익 추구 수단으로 사용한 것이다. 정경유착을 보여주고 있다. 문재인이가 이정희 불러가지고 조인트 까는 거, 박근혜 대통령은 문화체육 관련해가지고 동계올림픽, 또 이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지금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렸습니다. 그 동계올림픽 활성화 측면에 있어서 얼마든지 기업들이 각출을 해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88 올림픽들 전부 다 기업들이 정부로부터 이 요청을 받아가지고 각출을 해가지고 다 치렀습니다. 국내의 대부분 주요 행사들, 스포츠 주요 행사들은요, 다 기업들이 돈을 각출해서 치릅니다. 이 돈을 각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것은 통치권 행위이지, 이것이 어떻게 기업에게 사익을 거두기 위해서 추구했던 행위입니까? 또 이재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재용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부분들이 묵시적 청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묵시적 청탁에 대해서 이재용에게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최세원이가 만약에 이재용에게 뇌물을 받았다 그러면 그 돈이 최세원을 통해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 전달된 증거가 있습니까? 이들은 지들이 지금 만들어 놓았던 그 프레임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국정은 특활비 사건을 가장할 것이도 또 금품 전달 행위에 대해서는 누구나 국민에게 정당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통령 국정원장의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 지금 문재인 정권 돈 어디서 나서 지금 돈을 쓰고 있습니까? 국정원에서 돈을 씁니까? 아니면 저들은 어디서 돈을 나서 쓰고 있습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에 있어서 특활비라든지 이거 돈 어디서 씁니까? 활동비입니까? 어디 무슨 돈입니까? 이거는 기존적으로 국가가 대통령의 권한을 주었던 하나의 관례적 행위로 있어서 전 정권 모두 다 그런 특활비 관련해가지고 돈을 사용하고 또 이거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돈들은요 결국 통치적 행위에서 필요한 돈들이고 이 자체의 돈들은 이 국가가 어떤 그 안보라든지 또 국가 안보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돈들입니다. 저 옛날에 국정원으로부터 촌지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까면요. 국정원 담당자가 제 담당자와 촌지 준 적이 있어요. 아주 무난한 얘기지만요. 그 뭐냐면 그 돈 가면 저도 지금 잡아갔어요. 잡아가가지고 주디 트세요. 대한민국 언론인들 중에서요, 제대로 된 언론인들 중에서 국정원으로부터 선물, 금품 제공 안 받은 자 있습니까? 있어요? 있습니까? 향 제공 안 받은 자 있습니까? 놓으세요. 무능한 언론인입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코에 걷는 코걸이, 귀에 걷는 귀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잘못을 단 한순간도 인정하지 않고 오직 남 탓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자, 검찰한테 물어봅시다.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남 탓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무엇을 남 탓이라 했습니까? 법정에 있어서 사실을 밝히면 남 탓이라고 그러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변명이라고 지랄합니다. 검찰. 그러고도 당신들이 지금 현재 이 법치를 실현하는 하나의 대한민국 사법의 보루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미 국민들은 검찰이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개가 됐다고 바라보는 시각들이 굉장히 강합니다. 자, 또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형량을 정해 형법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하고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는 걸 보여줘야 한다. 이제 오늘 고법에 얘기했는 건데요. 말 잘했네요.
헌법과 법률에 따라 형평을 헌법상 가치를 구현하고 있고 또 우리 사회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줘야 된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현재 서울고법의 박이한송심 재판을 맡았던 그 부서인데요.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개찐도찐 아닙니까? 이 정권에 있어서 어디 가서 기대하겠습니까? 이 정권에 있어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기대할 아무 없습니다. 오늘 이 아쉬운 부분들은요. 박근혜 대통령 박이한송심 재판에서는요. 국선 변호인이 왔습니다. 유영아 어디 갔습니까? 유영아 공천 따로 다녔냐고. 유영아 안 보입니다 요새. 유영아가 지금 뭐 이 대통령이 변호인으로부터 잘렸다 할 때도 말돈이 많은데요. 유영아 어디 갔습니까? 이런 날 나타나지 않고 왜 미래통합당이 어디 기웃거리고 정치적 기웃거리고 있는가? 또 대통령 메시지 파리에 다니고 있는가? 또 애들하고 또 어울려 다니면서 또 개지랄 들고 다니고 있는가? 그렇잖아요. 오늘 국선 변호인이 나왔습니다. 유영아는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관련해가지고 유년 시절부터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 되기까지 국민 행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제 국선 변호인이 변론을 해왔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는 부패에 연루된 적이 없으며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다. 최서원을 신뢰했고 최서원이 믿음을 저버린 것을 알지 못해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최서원 관련해가지고 최서원 자체 대통령이 그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했다. 국선 변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울러 공직선거법 혐의와 관련해가지고 이미 정치적 책임을 졌고 현재까지 장기간 구금된 상태가 있고 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이 국정특활비 관련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미 확정된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의 징역 2년을 더한 형량 기준은 32년에 이릅니다. 그래서 대법원이 이 관련해가지고 다시 심리해라고 서울고법에 내려보낸 거 아닙니까? 이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뇌물분리선고 원칙에 따라서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의 형량을 별도로 선고하라는 취지입니다. 이게 어떤 보면 더욱더 박근혜 대통령 옥죄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소위 말아 넣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박이한송심 재판부는 우리나라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직권남용죄에 대해서 엄격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판례를 내놓는 데 따라가지고 박 대통령의 문학 블랙리스트 관련해가지고도 의혹에 대해 심리를 진행했습니다. 결국은 이 고법에서 올라왔던 이 내용들의 재판이 박근혜 대통령 형량이 적다. 형량이 적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는 보다 더 강력히 엄격한 하나의 법률을 적용시켜가지고 다시 올려보내라 라는 게 대법원의 해석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하에 있어서의 재판 또 이런 그 수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 지금 현재 뭐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지금 긴급 성명을 발표했더구만요. 긴급 성명을 발표해 가지고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이 인권을 무시하고 법치주의를 짓밟는 것이다 라고 긴급하게 성명을 냈습니다. 왜? 미래통합당 뭐합니까? 미래통합당 왜 미래통합당은 그런 성명 발표조차도 없습니까? 예? 저는 궁금하네요. 미래통합당이 관련해가지고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이런 식으로 법치를 파괴시킨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 당연히 미래통합당에서는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성명이 발표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래통합당 성명 없습니다. 지금 이 또 관련해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이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또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을 1147일 지금 불법 인신감금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한다는 것은요. 이 정권 이거 이제 인권 탄압의 마지막 끝판왕을 하는 건데요. 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불법 사기 탄핵에 대한 국민 저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관련 해묵은 논쟁이나 치부한 이 사항이 과연
법치주의, 공정한 대한민국입니까? 또 미통당 찍으면 박근혜 대통령 석방시켜준다며요. 이 개쓰레기들아. 아저씨, 아줌마, 할머니, 할배들, 미통당을 찍어주는 이유가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켜준다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찍어줬다며. 그런데 왜 미통당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성명조차 나오지 않습니까? 대통령에 대한, 자신들이 모셨던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5년을 구형했는데도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현재 성명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인권 탄압에 결사적으로 저항했고 투쟁해왔지만 이 정권은요, 엎어 뒤집지 않는 한 우리는 더 이상 이들에게 대해서는 희망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국민들이 지난 4년 동안 태극기를 들고 지난 4년 동안 박근혜 대통령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쳤지만요, 저들은 저들의 리그로 갑니다. 저들은 저들의 리그로 간다 그러면요, 우리들은 우리들의 리그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정권은요, 우리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 중에서 이 정권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 정권을 인정하는 국민들이 있습니다. 위장 기회주의 좌파 우파들요, 이 쓰레기들요, 위장 태극기 세력들 쓰레기들요, 그렇잖아요. 이 쓰레기들이 불의에 침묵하는, 불의에 대해 투쟁했던 자유우파 국민들을 오히려 분열 분탕주의자라고 비난하고 욕했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이는 대한민국의 현실에 있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역 35년 구형은요, 뭐 우리 여론 봤지만 전혀 저는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대해서 열도 발 필요도 없고요. 이것은 이 좌파 독재 정권의 망국적 체제 전쟁이 불러온 참상입니다. 국민들이 선택하고 지켜온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는 행위들입니다.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법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입법, 행정, 사법, 지방 분권까지도 모두가 좌파들에 장악됐습니다. 사법부는 헌법에 따라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체제를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과 법률에 의해 가지고 그 양심에 따라서 독립하고 또 이 심판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녕 이 자유 대한민국을 체제를 수호하고 지킬 의지가 없다면요, 이것은 그 만약에 있다 그러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살인적인 인신강금과 정치 재판을 이렇게 끝내면 안 됩니다. 양심이 살아있다 그러면요.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외면하고 또 건국 이념과 헌법 정신에 반하는 정책과 이념으로 국민을 고통에 빠뜨리고 국가를 자멸로 내모는 오만하고 타락한 좌파 독재 정권에 편성해가지고 대한민국을 망국적 수렁에 빠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뒤엎기 위해서 좌파 세력이 기획하고 선동하고 또 조작한 이 거짓 탄핵과 권력 찬탈을 묵인해서도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그 불법 인신강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파괴하려는 독재 정권과 거짓의 불의에 불복하거나 법치의 이름으로 진실과 정의를 구속시키려는 이런 오판을 범해서도 안 됩니다. 사법부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는 마지막 포로가 되어야 되는데요, 이미 사법부는 다 바람이 불기 전에 다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보복이라든지 인신강금 빨리 해체를 하더라도 저들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접시가 방송, JBC 다 뉴스, 이 파기환송심을 맡았던 재판부에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냥 이것은 헛소리라고 생각하세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현명한 판단, 0.00001%도 현명한 판결이 나오지 않을 수 있지만 그래도 이 좌파 독재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는 검찰의 배보다 그래도 이 재판부가 법관들이 재판관들이 보다 더 현명하게 판단하고 또 헌법상 어떤 우리 사회의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죄 없는 여성을
1147일 감금당하면서 징역 35년을 구형한다는 이 자체에 대한 허울들을 재판부가 바로 잡아주기를 강력히 호소합니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들어줄까요? 자, 그러면 앞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 파기환송 이제 심은 7월 10일인가 7월 10일입니까? 7월 10일 날 이제 파기환송 선고가 7월 10일 날 이제 진행됩니다. 오후에 진행되는데요. 아마 이제 이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한바탕 소용돌이가 일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물론 이 총선 전에 대통령의 메시지, 그 메시지로 인해 가지고 자유우파 국민들이 많은 실망을 하고 했지만요. 그래도 이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야 되고 또 탄핵 무효를 이끌어야 될 의무와 책임감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유체제를 지키는 핵심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JBC가 방송 긴급 속보 형식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